예, 김종мен입니다. 지금 야당 의원들 나가셔서 그래도 우리가 기록을 좀 해놔야 되니까 아까 뭐 청와대 하명 법률이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,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국민들과 같이 함께 호흡하고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. 이건 뭐 하명이라고 굳이 얘기하면 국민 하명, 서민 하명 법률이다. 그게 정확한 얘기입니다. 지금 갑자기 5천만 원 전세를 올려달라, 이런 비명들, 이런 절규들을 우리가 계속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입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. 이건 정말 직무유기죠. 이건 선진국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선진국이 아니고요. 이렇게 임대를 했는데 평생 아무 걱정 없이 임대한 집에서 사는 거, 그게 선진국입니다. 다 그렇게 살잖아요. 우리가 말이 3050 클럽이지, 아니 3050 클럽 가입하면 뭐합니까? 2년 단위로 5천만 원 올라가서 갑자기 전 인생 설계가 달라지고, 이런 나라에서 GDP가 3만 불 되면 뭐하냐고요.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야당 의원님도 정말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바로 생각을 좀 바꿔주시고, 한 가지 제가 우리 장관님도 계시고 차관님 계시니까 이 정책에 대한, 이 법안에 대한 논의는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들 이제 전달이 됐을 거라고 보고, 난 일반적인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한 일반 논의에 대해서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신청을 했는데요. 보통 우리가 시장경제라는 말을 합니다. 시장경제가 뭐냐? 시장경제는 시장의 힘이 세다는 거예요. 우리가 정책을 하면 이 정책을 해서 세상이 바뀔 거다, 이렇게 다들 착각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그건 계획경제입니다. 정부의 정책으로 바로 효과가 나서 이 현실이 바뀌는 거, 이건 계획경제예요. 근데 세상이 그렇게 안 돌아가더라. 그게 20세기 100년의 결론 아닙니까? 시장이 강해요. 이 시장을 보완하는 게 정책이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수립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. 이 정책을 가지고 시장이 금방 바뀔 거다, 그럼 다 실패합니다. 시장의 흐름을 보고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정책이 뭐를 보완할 건지, 그 다음에 이 정책의 효과는 그래서 금방 나타나질 않아요. 근데 우리나라가 5년 단임제 국가다 보니까 대통령 임기 안에 무슨 정책의 효과가 다 나타나야 된다고 착각을 하면서 이게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. 아까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 얘기했잖아요.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금융, 세제, 공급, 이 세 가지에다 다 철저하게 부동산 폭등을 막는 정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세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신설했고요. 금융에서 DTI, LTV라고 하는 금융 규제를 만들어서, 그리고 공급도, 이거 보니까 1인 가구라는 인구 변화 때문에 부동산 문제가 복잡해졌구나. 그 1인 가구에 대한 공급 정책을 새로 수립을 했습니다. 이런 정책 수립이 5년 동안 됐는데 그 효과가 언제 나타나겠어요? 그 이명박 정권 때, 박근혜 정권 때 나타난 겁니다. 보다 본질적으로는 노무현 정부의 이 부동산 폭등이라고 하는 게 정부 정책 때문이 아니고 국제적인 유동성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. 그 국제 유동성, 전 세계가 다 폭등을 했어요. 부동산이 돈이 많아져가지고. 그 국제 유동성이 2008년 금융위기를 통해서 바뀌어버려서 돈이 말라버렸습니다. 당연히 시장이 유동성의 변화로 인해서 돈이 유동성의 변화로 인해서 시장이 달라지니까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. 그 시장이 위축된 겁니다. 거기에 그 노무현 정부의 이런 그 정책 효과가 나타난 거죠.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정당을 떠나서, 여야를 떠나서 정부 정책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호흡을 가지고 진행이 된다. 우리가 5년 단임제라는 이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국회의 임무입니다. 그래서 정책을 우리가 토론할 때 1년 안에 정부 정책 효과가 나냐 안 나냐 이렇게 토론하면요, 백날 정책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우리 장관님께서 이제 당대표도 하셨고, 원래 정무직 장관이라는 게 이런 세세한 어떤 전문적인 거를 따져서 뭐 가리는 게 그 임무가 아니라, 이런 정책의 기본적인 성격을 국민들에게, 민심에게 잘 호소하는 게 정무직 장관의 가장 큰 임무인데, 특히 부동산 정책,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니 없니 이런 논쟁 하지 말고
지금 정책이 수립이 되면 앞으로 3년, 5년 효과가 나타날 거다.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. 효과가 나타날 거다. 이런 그 정무적인 소통을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. 우리가 최저임금 정책도요. 독일이 그랬습니다.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인데 최저임금을 올리고 나니까 바로 나쁜 일자리가 싹 없어져 버렸어요.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엄청나게 정부가 곤란에 빠졌습니다.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. 딱 5년 정도 지나니까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서 독일의 일자리 구조가 바뀌었습니다. 그 5년을 버티면서 우리가 그 효과를 이제 알게 된 건데, 우리 부동산 정책, 최저임금 정부 정책이 대부분이 단기적 효과도 있지만 단기 효과는 단기 효과대로 전달을 하고 중장기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장관님들이 정무적 대화를 통해서 꼭 국민들과 소통을 좀 잘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. 여기에 대해서 혹시 장관님 말씀 있으시면. 네, 의원님의 고견에 크게 동감을 합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정책은 그 시장의 실패를 교정을 하는 측면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. 아시는 것처럼 시장의 실패란 독과점 시장이라든지 또는 정보의 미스매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이 안 잡힐 때 생기는 것이고, 그때 바로 정부가 공정시장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개입하고 보완을 해 나가는 것이고, 국회도 마찬가지고요. 근데 이 부동산 시장은 의원님 말씀처럼 당장에 어떤 효과가 일어날 수가 없는, 당장 공급한다고 해서 공급이 되지 않는 장기 대책이 필요한 시장인 것이죠. 최근의 이 전월세 시장은 의원님 말씀처럼 자산 가치 상승에 따른, 또 그 자산 가치 상승의 근본 원인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일단 그 수요 부족, 만성적인 수요 부족 장기 침체로 가는 경향이 있고요. 그러다 보니 제조업이 문을 닫고 그 제조업에 들어가야 될 자금들이 빠져나와서 유동자금이 시중에 넘치고 있고, 그것이 부동산 시장을 타격 주고 해서 정부 정책보다 훨씬 그 넘치는 그 유동자금을 흡수하지 못하는 데서 다른 제조업이나 뭐 다른 금융산업 이런 쪽에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고, 그 피해를 고스란히 서민들이, 특히 주거비 상승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입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고요. 그래서 지금 이 주거 안정을 위해서도 임대차 3법은 시급히 조속히 빨리 처리되는 게 바람직하고요. 또 뿐만 아니라 또 의원님들께서 오늘 발의를 해 주셨지만 그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서 상가나 뭐 이런 쪽에서 이 차임 연체가 아주 극심합니다. 이거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제때제때 차임을 낼 수가 없는 것이죠.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 마련,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좀 유보하도록 하는 그런 경과적인 조치들도 국회 입법으로 조속히 되기를 바라고요.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